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정이 좀 바빴습니다. 자,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한번 당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당뇨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평생 괴롭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건강 코칭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코칭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명퇴를 하고 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에 편입을 했고요. 이렇게 영양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딴 자격증들인데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인데요. 뭐 이렇게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국가 자격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건강 코칭사라고 하는 자격증과 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느라고 제가 일 주일 정도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그 강남의 그 서울 요양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와, 정말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 년에서 8년 된 마상 환자들이신데요. 모두 혈관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당뇨도 혈관 대사 질환 중 하나이죠. 자,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은 딱 두 가지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양의 결핍과 독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균형 잡힌 영양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 주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을 해 주거나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환자혁명에서도요. 또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결핍과 환경 독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당뇨라고 하는 것을 이 결핍과 독소 문제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60개 조에서 100개 조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탄단지와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살고요. 이 탄단지와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잘 균형을 맞추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세포로 우리 몸속에서 유지가 되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호르몬과 효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호르몬은 이렇게 전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속도가 전기와 같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탄단지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결국에 세포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소인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배출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호르몬과 효소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당뇨와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르몬과 효소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생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 홍동조 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의 작용이 가장 중요한데, 효소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촉진제가 없으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탄단지를 아무리 먹어도 세포까지 가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대사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 이게 곧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인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그야말로 심플하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우리 몸을 움직이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되는 표적 장기 수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뭘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 전달 물질 분자로서 이렇게 탁 명령을 내리면 탁 받는 그러한 신호 전달 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보조 인자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돼서는 안 된다. 네. 충분하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야식을 피하고 12시 이전에 취침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환자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뇌하 수체는요. 강낭콩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낭콩만한 뇌하 수체가 네, 바로 호르몬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모든 호르몬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호르몬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인슐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호르몬의 왕 인슐린, 인슐린이 뭘까요? 네, 알고 계시죠? 세포에 밥 주는 호르몬이다. 세포에게 포도당을 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도 조절해 줘요. 네. 그리고 또 쓸데없는 포도당을 억제해 줍니다. 자, 인슐린은 이렇게 세포 문을 엽니다. 즉 인슐린이 있어야 세포문이 열리고 혈당들이, 즉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이 원인이지만 어떤 인슐린은 고혈압을 가져오고 또 어떤 인슐린 저항은 이상고지혈을 가져오고 또 어떤 인슐린 저항은 당뇨병 없이 동맥경화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당뇨, 고지혈, 혈압, 미세혈관 질환, 지방간 이런 것들이 모두 인슐린 저항이라는 뿌리에서 온 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 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인슐린이 합성을 할 때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인슐린이 이자에서 분비할 때 칼슘과 비타민 D3가 필요해요. 얘네가 없으면 분비가 잘 안 된다는 의미겠죠? 또 인슐린이 이동할 때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자, 인슐린과 수용체가 만나서 결합을 할 때 크롬과 비타민 B3가 필요하고요. 이때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면 칼슘이 필요해요. 포도당과 산소의 결합을 할 때 서로 에너지 발생을 시킬 때 코큐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있어야만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정말 요 미네랄만 있는 그러한 건강 기능 식품을 드렸을 때 한 달 만에 네,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이러한 영양소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러한 영양소들을 다 채워 넣어 주니까 네,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해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상 세포는 까다로운 인슐린 수용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전용문이죠.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는 이렇게 열쇠로 마치 딸까닥하고 열어야 세포 문이, 포도당 채널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용체의 문을 열 때 필요한 영양소가 크롬과 비타민 B3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게 포도당이 들어갈 때 인슐린 호르몬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때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면 문을 못 열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뇨에 중요한 아연과 크롬,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늘어나는데 왜 당뇨병을 완전히, 완전히 나았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뇨병의 원인은 영양 불균형에 있어요. 간이 나빠도 당뇨병에 걸리고요. 또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해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당뇨 약을 버리고 아연을 먹어라 라고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제 송문기 박사님은 우리 그 당뇨 박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인제 당뇨 관련된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셨을 때 검색 분야에서 1 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연과 크롬 부족으로 당뇨가 온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통합의학에서는 당뇨 약 대신에 아연과 크롬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한경 박사님은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독소 설명하실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당뇨의 경우 미네랄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당이 중력이 커서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미네랄을 같이 끌고 나간대요. 그래서 당뇨에 노출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미네랄을 더 많이 드셔야 된다. 메가로 드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즉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우리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질환에 노출된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의 이렇게 최소량으로 권장을 해 놓은 권장량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인에게 당뇨는 숙명인가? 제 생각엔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18명 학생들의 그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건강검진 결과에서요, 재검이 12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이요. 네, 바로 지방간과 그리고 이 소아당뇨죠. 청소년 당뇨로 인해서 재검이 나온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면 막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음식을 먹기 때문이고, 또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스트레스를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코르티솔이라고도 하고 코르티솔이라고도 하는데, 요 부신에서 이 호르몬이 방출을 해야 스트레스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제1 순위의 그 호르몬이에요. 1 순위의 호르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혈당을 끌어다 써야 되죠. 왜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은 자동으로 급상승을 한다. 그래서 우리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당 체크하시는 것도 내 몸에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코티솔이 이렇게 방출을 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아예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잠을 잘 수 있게 하는데 불면이 당연히 오죠. 불면이 오면은 가짜 배고픔이 와서 비말을 부르죠. 이게 인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오면 특히 또 우리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 그리고 B6, 마그네슘, 망간, 아연이 굉장히 손실이 됩니다. 특히요, 비타민 C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물론 엽산과 비타민 6도 뇌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러한 영양소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된 것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조한경 님의 그 환자혁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요, 아무리 먹어도 영양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요? 먹어서 채워주는 게
빠져나가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하는 거죠.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운동을 너무 안 해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해도 스트레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 서 있어도 몸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편의점족 얘기했죠. 편의점에 가면은 설탕, 액상과당, 다 밀가루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대사하기 위해서 비타민 B, 복합체, 칼슘, 마그네슘, 크롬, 아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막 쓰여요. 칼슘은 우리가 그 혈액에 칼슘 농도가 있는데요. 1%야 칼슘 농도가 있는데 인제 여기에 1%가 쓰이고 인제 99%가 뼈에 쓰이잖아요. 근데 뼛속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심장에 마그네슘이 60 배가 더 쓰여요. 20 배, 20 배. 마그네슘이 20 배가 더 쓰이는데 그 마그네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크롬 아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바로 당뇨, 우리 인슐린을 잡아주는 그러한 영양소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끌어다 쓰니까 인제 그런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비타민 C는 백혈구가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비타민 C가 60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비타민 C 메가요법 쓰고 그러잖아요. 자, 또 하나요. 액상과당입니다. 모든 과자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더 싸고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액상과당은 특히 렙틴 호르몬을 억제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식욕 억제가 안 되면 렙틴과 그렐린, 즉 그렐린은 "배고파."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고 렙틴은 "그만 먹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인제 비만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의 질환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건데 얘가 호르몬 균형이 깨져 버리면은 가짜 배고픔을 느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되니까 네 탄단지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대사하고 촉진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니까 네 또 배고파하는 거죠. 우리 이 호르몬은 "마그네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 못 하고 그냥 "배고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탄수의 재앙, 당독소입니다. 네. 최종 산물이 인제 생성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독소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당독소는 이렇게 혈관, 각기관 그리고 뇌 이런 데를 손상시켜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좋은 음식을 5번 먹는다고 해도 당독소가 많은 안 좋은 음식을 한 번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은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 닿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네. 좋은 음식을 5번 먹는다고 해도 당독수가 많은 안 좋은 음식을 한 번에 그냥 딱 꽝이니까 네 맞습니다. 당독수가 많은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독수가 많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어쨌든 기름에 튀기고 그리고 또 전자레 렌지에 돌리고 가공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당독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뭐 파마산 치즈 뭐 오래 숙성을 해서 인제 "당독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유에 좀 놀라웠어요. 분유가 고온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당독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얘가 또 이렇게 그 유통기한이 오랫동안 되면은 또 더 당독수가 발생을 한대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오래 먹으면 이거를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에 아기들이 노출이 되고 특히 모유 수유 시에 엄마가 당독수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기에게 당독수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다음 커피인데요. 네 국민 음료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민족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로스팅 과정에서 바로 당독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권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그냥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과자, 음료, 설탕보다 당독수가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네. 과자 드시지 말아야 되겠죠. 담배는 연기를 통해서 당독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니코틴보다도 연기를 통해서 생기는 당독수가 오히려 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빵과 계란 프라이인데요. 빵은 껍질 부분에 당독수가 더 많다고 하고요. 삶은 계란보다 당독수가 계란 프라이에는 30-40 배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당뇨이신 분들은 계란 프라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튀긴 닭다리 껍질이나 아니면은 뭐 인제 치킨이나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도 "당독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음식은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제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 인제 그 계명찬 박사님이라고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최강 1 교시에서 너무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네. 이 계명찬 교수님께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맥 혈을 통해서 림프액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특히 여성들과 그 아이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생수의 93%가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었고요. 티백차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용기, 배달 용기죠. 또 우리 일회용 컵,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헬스조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화학 물질과 스트레스 등으로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요, 생체 조직을 공격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변이하면, 네, 암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유방이나 림프나 이런 쪽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내 몸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일회용 PC 용기 주 1회 사용 남성이요. 환경으로는 BPA가 1.5 배가 높게 검출이 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 미세 플라스틱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배달 음식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일회용 용기에다가 특히 튀김류나 이 뜨거운 튀김류를 담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 계명찬 교수님께서는 이래저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놀랍게도 "하루에 카드 한 장은 될 거다."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인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제거하는 것도 또한 비타민, 미네랄 밖에 없습니다. 자, 비타민 A, C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우선 쓰이니까 우리 몸속에 염증을 방지할 수가 없는 거죠. 비타민 비복합체는 1 부터 12 까지 모두 있어야 에너지가 대사가 돼요. 근데 얘네들을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얘네들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못 쓰게 되니까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죠. 네.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우리 암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양소이고 또 숙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면역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또 쓰이는 거죠. 셀레늄,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얘네들이 모두 다 우리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쓰인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1 차적으로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얘네들을 네, 바로 각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당뇨는 혈관 대사 질환입니다. 네. 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혈액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소주잔 한 잔 정도가 하루에 생성이 되는데요. 이 혈액에 독소가 있다면
아무리 어떤 걸 좋은 걸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인제 저희 그 영양소를 통해서 하는 혈관 디톡스 이런 거 당뇨 가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고, 실제로 인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기능인데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클로로필과 산화질소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인제 시간 관계상 이 염증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요. 어떤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체크를 했을 때 13이 넘게 나온다, 13 점이 넘게 나온다 이러면은 염증 관리를 주의 깊게 해야 되는 단계다. "너는 염증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 속 염증과 독소가 뇌, 심장, 눈에 도달하면 네, 실명,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염증을 우리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는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네. 오메가 3도 굉장히 염증 치료에 좋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해독 시스템을 매일매일 하죠. 잘 때 하죠. 멜라토닌이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든 사이에 해독과 노폐물 제거와 그리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항산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크롬과 셀레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건강 뉴스햄은 네, 영양소를 활용한 혈관 디톡스 안전한 프로그램 6 개월에 1 번씩 이렇게 1 년에 1번 내지 2 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2번 다 했습니다. 네. 자, 1 일부터 3 일은요, 혈관 디톡스 기간인데요. 요때는 오로지 모든 에너지가 바로 혈관 디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때 산화질소가 풍부한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드시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이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영양소들을 우리 몸속에 집중적으로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때 항산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얘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 물 이런 것도 챙겨서 하고요. 자, 그다음에 4 일에서 7일 차는 인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입니다. 세포는 단백질과 네, 맞습니다. 바로 오메가 3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을 추가로 아주 잘 공급을 해 줘서 세포들이 건강해지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유지기에는 점심만 한 끼 위주로 먹게 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전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 월에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교육도 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단톡을 만들어서 함께 디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디톡스를 하고 나서 한 이제 지방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4 킬로에서 8 킬로 정도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그 어떤 그 '독소를 빼자.'라고 하는 그런 1 차적인 목표인데, 지방 속에 독소가 있다 보니까 인제 살이 빠지고 뱃살이 들어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클로로필은요, 우리 식물의 피라고 하죠. 바로 엽록소인데요. 이 클로로필에 바로 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 물질이 있기 때문에 디톡소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미네랄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항산화제는 이렇게 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에게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내 피 혈관 이거 건드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항산화제가 자기 전자를 그냥 증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중화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요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런 미네랄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또 하나 산화질소. 저는 인제 당뇨에 노출되신 분들에게 이 L아르기닌, 시트룰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흡수가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을 권하고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NO는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색출해요. 이를 색출해서 표적으로 가서 얘네들을 끌어다가 중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항산화제보다도 중요하고 네, 100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스 이그나르 님은 이 NO 네, 산화질소를 발견한 그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산화질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뇨병 인제 노출되신 분들은 약을 드시죠. 근데 혈당은 낮춰지죠. 그런데 이 혈당이 낮춰지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요. 비타민 B12 이게 뇌신경계 그 비타민이거든요. 이 비타민 12 이 B12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흡수를 억제해 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굉장히 무섭죠. 네. 자, 제 고객님이신데요. 이렇게 안전한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 건강 기능 식품을 3년 동안 드시고 나서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는요. 자,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현재의 보건의료 기관들에 대한 맹신은 이제 그만둬라.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영양가를 다 채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호르몬과 의사 선생님은요. 본인이 유전적인 대사 활동에서 셀레늄과 오메가 3가 늘 부족하대요. 잘 대사가 안 되신대요. 그래서 4배 정도를 많이 드셔도 이게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별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인들은 음식에서 정말 영양소들을 다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속의 미네랄도 이미 고갈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세요. 복용하는 영양제가 체내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액상입니다. 네. 이제 액상으로 원래 나온 거는 또 보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닌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약과 캡슐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나노 분자 크기의 그러한 가루로 된 것, 그리고 또 가루로 된 것이라도 이게 동결 효소된 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물을 딱 넣었을 때 효소가 싹 살아나는 거,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양소의 몸에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그러한 이건 영양소 전달 개념이에요, NTC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NTC를 위해서 액체 음료여야 되고 아주 잘게 미셀레이션 되어야 되고 CD 콤플렉스, 마이크로솔브라고 하는 것은 지용성을 수용한 거예요. 네. 지용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담에서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수용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용해도가 있어야 잘 녹고 잘 흡수가 되고요. NGP, 영양소 그룹화. 호르몬과 의사쌤이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PTC 이런 기술로 된 것을 찾아라. 그런 얘기고요. 안전성을 따져야 되겠죠. 네. 튜브, 큐러니스트, GMP, 할랄, 코셔 어떠세요? 이 글로벌 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특히 저는 이 큐러니스트 전 제품 도핑 프리 이런 제품을 좀 찾으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호르몬 전고체와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미함유된 것이고요. 뭐 우리 운동선수들이 애용하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네. 우리 일반인은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다음에 할랄과 코션인데요. 이 두 개의 그 인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션은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는 식품 관련 인증인데요. 최종 제품에 국한된 인증이 아니에요. 원재료, 또 가공 그 전반, 젖반이 아니라 전반이에요. 가공 전반에 걸친 식품 제조 전 공정을 그냥 예 무작위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된 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식탁의 식품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뇨 솔루션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 당뇨 솔루션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 스트레스, 지나친 운동 피하셔야 합니다. 인슐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 충분하게 보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충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자주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식후 30분 후에는 꼭 산책하셔서 유산소 운동으로 혈당을 낮춰주셔야 되고요. 당뇨 전문가 제이슨 펑께서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를 주기적으로 해라. 당뇨, 이제 몸 안의 독소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먹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좋은 음식을 5번 먹는다고 해도 당독수가 많은 안 좋은 음식을 한 번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용지물 된다. 이거고요. 현대인이 아무리 먹어도 영양 고갈되는 상태에 빠지면 네,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잠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 조절하셔야 되고 탄수화물 네 많이 드시지 말아야 되고 운동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 네 일도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잠도 잘 주무시고요. 이게 바로 가장 큰 그 건강 기능 식품을 먹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생체 이용률이 좋은 그리고 또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건강 기능 식품을 드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네.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당뇨 이겨냅시다. 네. 무엇으로요? 네.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요. 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건강 코칭 또 건강 공부 같이 하시게 되면은 다시 건강과 젊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010 7572-9724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혈압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